그러니까 하지정맥류 수술을 해서 복제정맥을 없애게 되는데, 사실 복제정맥을 발 쪽에 있는 복제정맥까지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그럼 그 정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하지정맥류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신부정맥 쪽에서 가던 피가 복제정맥 쪽으로 역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대복제정맥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 대복제정맥을 보게 되면 위치는 이 종아리 내측에서부터 허벅지 내측으로 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가던 피가 거꾸로 이렇게 고여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역류하던 대복제정맥 쪽으로 역류하던 피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정맥들 쪽으로 이제 뿔뿔 튀어나오는 혈관들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지정맥류 수술은 당연히 이 복제정맥을 다 없애고 밖에 보이는 걸 없애야 되니까 이 역류되는 시점부터 역류가 끝나는 지점까지 복제정맥을 다 제거를 해주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을 없애는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류가 이 종아리 한 중간 정도까지 역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제 복제정맥은 레이저 수술을 해서 없애든 어쨌든 다 처리를 했는데요. 그럼 이 밑에 남아있는 이 복제정맥은 그럼 어떻게 되냐? 라고 말씀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정맥류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환자분들께서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정맥 쪽에서 이렇게 피가 가다가 역류를 하게 되죠. 역류를 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의 모식도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본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복제정맥, 이 피가 고여나는 입구를 결차를 하고 그 복제정맥 아예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제거를 해버리게 되고,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는 그 혈관 안으로 레이저를 집어넣어서 그쪽을 열에너지로 다 폐색을 시켜버리는 수술이죠. 어쨌든 이 복제정맥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가 되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이제 수술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남는 이 정맥들은 우리가 이제 그 피가 신부정맥 쪽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표제정맥 쪽에서 가는 길이 있을 때 이렇게 신부정맥과 표제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제정맥에 역류가 되는 밸브들이 다 벌어져 있는 곳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복제정맥이 역류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밸브가 벌어지고 해서 쭉 역류가 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가면 그 밸브들이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밸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는 다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밸브가 벌어져 있는 복제정맥까지만 처리를 해놓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정맥들은 피가 더 이상 원래는 고이질 않게 되고, 이 복제정맥은 정맥 쪽은 신부정맥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신부정맥 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역류가 돼서 피가 고이는 현상이 만약에 벌어져서 복제정맥을 처리를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아래쪽에 있는 복제정맥이 밸브에 문제만 없으면 그 피는 관통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관통정맥은 정상적인 관통정맥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가던 피가 이쪽을 통해서 신부정맥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복제정맥이 역류가 되는 시점이 거의 여기까지 돼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위에 있는 정맥들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관통정맥이 없다면 이 남아있는 정맥은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복제정맥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아래쪽 제거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통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에서 다시 피가 이렇게 안쪽으로 신부정맥을 통해서 피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정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없으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만약에 가야 될 길이 관통정맥이나 이런 정상적인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우회해서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그물하는 선이 없어지게 되더라도 다른 길들을 통해서 다 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 그물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다면 그 정맥은
스스로 퇴화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류화가 되는 복제정맥을 없애버렸을 때 남아있는 정맥이 정상정맥이라면 연결되어 있는 관통정맥이나 다른 연결정맥들을 통해서 다른 길로 피가 우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그 정맥은 스스로 퇴화돼서 없어져서 그쪽으로 피가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정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걱정을 해야 되는 점은 반드시 그게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밸브가 아래까지 다 벌어져 있는데 한 중간 정도까지만 없애놓고 밸브가 벌어진 곳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정맥이나 관통 정맥에 의해서 여기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위에서 재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복제정맥을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역류가 되는 포인트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래쪽에 남아있는 정상정맥은 길이 있으면 가고 길이 없으면 알아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